그럼 이 중에 몇 개 나간 거야 학교에서는? 한 질문 하나. 한 지역에 반. 그렇지. 5번 했겠네. 오늘은 우리 4명이니까 지금 한 개씩 있어. 첫 번째로 진행하는 거. 네? 읽어서. 읽어요? 왜 읽을 사람은 난? 왜 그래? 이걸 읽어달라. 예술과 문학을 다양한 인간 경험에 대한 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혀 위에 설탕 이상의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하고 될수 있다라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인 가 말했다. 예술에서 뭔가 도전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또한 불편할 수 있을 때 이 불편은 만약 우리가 기꺼이 그것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변화와 어떤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다면 어렵고 불편한 아이디어 디자이너들과 싸우는 묘지가 된다. 피카소가 그의 월작 어떻게 몰라? 사람 이름이? 구아리스니 저거를 1937년에 했을 때 그는 가슴 아프고 잔인한 경쟁의 본질을 포착했고 스페인 노조는 근적인 고통을 숙달된 것을 세상에 제공했다. 로레인 헨스베리가 그녀의 희곡 어레이즌과 썬을 썼을 때 그는 또한 적성에 대한 감동적인 초상화를 제공하면서 인종차별, 차별, 아메리칸들의 추구를 위해 공분투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세상들, 각종 차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과 싸우는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글자의 글이었는데, 자, 미학이 뭐야? 뭐를 추구하는 거니?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The art, 예술과 aesthetics가 이제 미학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예술과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한다. 바로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감정적 연결을 제공한대요. 뭐랑? The full range of the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의 full range니까 아주 꽉 찬 범위니까 아주 다양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more than 뭐가 이상이 될 수 있대. just sugar. 이게 원래 문제입니다. 이 자리가 가리키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의미치로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혀 끝에, 혀 위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 혀 위에 설탕 뭐야? 이렇게 나온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초월한. 혀 위에 설탕은 그냥 뭡니까? 맛있으니까 좋잖아요. 그 단순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즐거움을 모든 그 이상이니까 초월한 다양한 경험들을 수반하고 있다는 의미로 출제가 되었었고, 이렇다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다 중요하지 않죠. 싹 그냥 지우고 안 봐도 돼요. 아예 다 지우시고. In art, 예술에서요, when 뭐 할 때, there's 있을 때 something 무언가가 그런 것도 뭔가입니까? 챌린징, 도전적인 무언가가 존재할 때. 이거 말이 안 끝났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뭐 할 때요? Can also be encountered.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 까지 일단 왼전이 끝이 났고요. 여러 가지 다 불편한 거 있죠. 도전적인 거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이러한 discomfort, 불편함이 uncomfortable의 명사형이죠. 이런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만약에 우리가 ar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 하잖아. 우리가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면 engage with, 우리 지미가 물어봤던 거네. 기꺼이 그 이시 가리키는 걸 앞에 있는 discomfort, 불편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불편함에 우리가 참여, 관여하려고 할 때, 피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불편은 offers 제공한다. 바로 어떤 가능성을 some change, some transformation 우리의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변형 뭐 같은 말이니까 change나 transformation이나 결국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건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싫어하고 도망가면 그건 노답인데 아 기왕 부딪힌 거 내가 이겨내 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는 강력한 아까 미적이란 말 나왔었잖아. 미적 경험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절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불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감수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된다고요. 자 이거 비어클이었죠. 비하이클 우리 좋아하는 비하이클 비이클? 비어클이 있고 수단이라는 뜻이었죠. 같은 건 이제 민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민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수단이냐면 자 컨텐드 위드는요 뭐뭐에 맞서 싸우다라는 뜻이죠. 외우셨으면 알 거예요. 여기 컨텐트 아닙니다. 컨텐트를 쓰면요 뭐뭐에 만족하다는 뜻이 돼요. 이건 스펠링 유의하십시오. 컨텐트가 아니야. 이거 우리 컨텐츠 할 때 컨텐츠도 있지만 이거 satisfy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과 개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 생각과 개념이 어떤 것들이냐면 difficult and countable otherwise. otherwise는 뭐 그렇지 아니면이라는 말이지만 이 문장 내에서는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불편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개념과 생각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예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술을 가지고 시도하지 않으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시가 나오네요. 예술이 가져다주는 어려운 힘든 생각과 싸우는 것 뭔지입니다. When 피카소가 painted his masterpiece 그의 걸작 영작 이걸 그렸을 때 피카소는요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뭐를 포착 캡처 했냐 하면 heartbreaking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 아프고 또 cruel 되게 잔인한 nature 본성 본질 뭐가 갖는 전쟁이라는 것이 갖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잔인한 그 본질을 드러냈으며 그게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왔던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불편하고 힘든 그 생각이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드러냈고요. 그걸 드러냄으로써 offered 뭐 했다? 제공했다. 누구에게? The world, 세상에게 뭐를?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형식으로. 세상에게 어떤 방법을 제공했냐 하면 to consider 고려해볼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고통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주는 caused by the Spanish Civil War 스페인 내전이라는 전쟁에 의해 발생된 인류의 보편적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공감적 무대를 이 작품을 통해서 마련해 준 거죠. 예술의 기능이 단지 자기의 심리적 이 요구의 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의적인 것들, 공익적인 것도 존재하는군요. 자, 그리고 예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왼다시 이번에는 로렌 한스버리라는 사람이 로렌 플레이 그녀의 희곡을 썼어요. 뭐 레이싱 그냥 건포도고
태양볕의 건포도인데 건포도는요 흔히 또 이제 나이 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비속어기도 해요. 이거를 썼을 때 그녀가 역시 우리에게 뭘 제공한 겁니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제공한 거예요. 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근데 어떤 사람들? struggling with 뭐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racism이 뭐예요? 인종차별, 인종차별도 각각 discrimination도 차별입니다. 여기서 뭐 성차별 여러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인종차별 또는 각가지 차별 그리고 and pursuit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잖아. 뭔가를 막 추구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요? 아 이거 어제 물어봤던 거구나. 여기 있었네. 누가 내용 뭐였지 그랬지?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가서 뭐해요 보통? 미국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거. 카센터. 카센터보다 뭐야? 한인타운. 그러니까 한인타운은 가게 이름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인타운이고 거기서 한식도 하고 세탁소, 편의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M1 흑인한테 총 받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엄청 많잖아요. 뭐 하면서요? while 분사구문입니다. while 또한 offering 제공하면서요. 뭐에 대해서? 자, 터칭 하면 만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동적인 가족 삶에 대한 어떤 초상, 묘사를 제공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초상화를 제공하는 실제로 초상화를 제공한다는 뭐냐? 희곡 속에서 이 가족의 아름다운 초상화라고 하는 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존재하는 차별까지 곁들여놨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머리 안 가도 되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거 존재하죠. 뭐 있습니까? 해야소사라, 붉은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말갛게 붉은 해야소사라. 그거 뭐예요? 몰라요. 그 주제 뭡니까? 해를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해는 광복을 의미하고 시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광복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 고발적인 거 뭐냐? 진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 사회가 난제가 쏘는 전. 그게 사회 고발적인 건가? 그죠. 그게 뭔 내용이었지? 산업화. 산업화로 인한 집배를 가난한 사람들 재개발. 오케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형식이 해볼까요? 신바 골드맨 이름이 골드맨이요. 는 쇼핑 카트를 발명하고 1937년에 그의 가게들에 그것을 도입했다. 우와, 쇼핑카트 발명합니다. 오. 사실은 쇼핑. 생각. 1937년 이전에는 없었어. 다 바보이냐? 가구 같은. 바보 같다고? 왜 진짜 못 만들어내고? 그럼 지금 태어났으면 한 3살 때 만들었겠지, 그지? 3살 때마다 배워지 마트 가는데 엄마! 바퀴다리 카트를 만들면 어때? 그랬으면 지력이 여기 나오는 건데 그죠? 여기 지력이 바뀌었죠? 지금 골드만 그때 하세요. 그것은 쇼핑객들이 지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만큼 구매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 훌륭한 장치였다. 하지만 골드맨은 그의 반복적인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쇼핑객들에게 바퀴다리 카트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야, 이게 문제네요. 아니 만들어도 수요가 없어요. 왜 그럼 왜? 저 편한 걸? 남성들은 그들의 쇼핑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대신 만약 그들이 그런 카트들을 만든다면 그들이 나약해 보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걔 맞춰네, 걔 맞춰. 내가 바퀴 따위에 의존해? 내 전완근이 운다. 내 이두가 운다 이거 아니야. 도라이네, 도라이. 여성들은 카트들이 그들에게 유모차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에 손대려 하지 않았다. 야, 이건 도라이예요? 그럼 뭐야? 뭐 소리야? 100% 없다는 거야? 늙어 보여가지고 아, 늙어 보여서. 유분녀처럼 보일까 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랬어요? 어떻게 알지? 그것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직 몇 명의 노인 쇼핑객들 뿐이었다. 그것은 카트들을 대다수 쇼핑객들에게 훨씬 덜 매력적이도록 만들었다. 그때 골드맨이 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다른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 모델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상점에서 카트들을 밀고 쇼핑하도록 요청했다. 알바죠?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일반 쇼핑객들에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했다. 오케이. 바람잡이 네, 바람잡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바람잡이 의미가 없어요. 바람잡이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의도된 연기자들을 말하죠. 날이 그건 좀 다른데 군중 집단 행동 심리라고 하나? 나쁜 게 나 말고 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면 그거 작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나빠 보이지 않는 건데 편승효과? 뭐 그 비슷해요. 맞아요. 자, 이 사람이 이름 벌써 금수저인데 발명을 했습니다. 쇼핑카트를 발명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도입했습니다. In his stores, 가게 주인이기도 했어요. 가게 주인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 쇼핑객들이 쇼핑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나 봐. 좋은 사장이네요. 1937년에 도입을 했더니 일단 이 쇼핑카트는 엄청나게 뛰어난 장치였던 거지. 근데 진짜 지금 말대로 이걸 못 만드냐? 바퀴를 달 생각을 못하나? 왜냐면 이전에 이미 뭐 리어카라든지 마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충분히 그 바퀴 달면 되는 거 아니야? That would make it easy. 아주 목적이었고 더 쉽게 만들어줄 장치였던 거죠. 누가 의미상해줘? For shoppers. 뭐 하는 것을 진짜 그렇죠. To buy. 사는 것을 쉽게 만들어줄 장치였던 거죠. 뭘 사냐? As much as they want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것을 쉽게 해줄 그런 장치였는데 뭐 하지 않고도요. Without getting trouble, seeking out help. 그렇죠. 지치거나 또는 식은 도움 등을 구하다 찾다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해준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점하지만 이 아저씨가 발견한 건 뭐였냐? 대비한데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His repeated advertisement explanation. 고객님들 이거 개 좋아요. 꼭 보세요. 그렇게 광고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설명도 그렇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could not persuade,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그의 쇼핑객들을 오형식 뭐하도록? To use the wheeled car, 그 바퀴 달린 카트를 사용하게 설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들은요 were reluctant 아까 나왔던 willing의 반대말이죠. 꺼려하는 주저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은 거면 hesitant라는 단어도 있고 이건 우리가 그 펭귄 새끼한테서 배웠죠. 남자들은 되게 망설이 꺼려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꺼려하나 봤더니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남자들이 would appear 보일 거라는 거예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위클리가 아니라 자기가 되게 나약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if 만약에 they pushed such carts 그런 바퀴 달린 카트를 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대신에 instead of 여기서 전치사
carrying their shopping. 그들의 쇼핑하는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대신에 끌고 다니면 쟤 힘없나 봐 이런 생각 들까 봐 안 했대요. 진짜 얼마나 그 당시 이 남자가 갖는 자기의 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상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지 같은지 알 수가 있네. 저때 여성운동 일어나기 전이고요. 1937년이면요 50년, 60년 그쵸? 그 전이죠. 여자 입장에서도 어땠냐면 오렌타시댐 여자들도 그걸 만지려고 하는 카트겠죠. 카트를 만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어도 내가 네 카트를 만지려 하지 않았어요. because 왜냐하면 그 카트들이 리마인드하기 때문인데 리마인드는 어떻게 쓰니? 리마인드 A of B 형태로 쓰잖아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는 뜻이 뭐냐? 떠올리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트가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야. 누구에게? 그들에게예요. 여기는. 이건 누구예요? 여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뭘 떠올리게 만든다? over baby carriages 유모차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싫어서 안 끌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에서 이 it was who는요. 이 who는 당연히 대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 강조구입니다. 강조구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요. 강조 대상이 사람이면 관계된 명사처럼 who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다? 그래서 only a few elderly shoppers 오직 소수의 노인 쇼핑객들이었다. 뭐 하는 것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소수의 노인 쇼핑객들이었다가 되는 거고 대부분 또 다시 당연히 카트가 되는 거고요. 어르신만 쓰고 있었다. 자 그래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대시 가리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인들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들만 사용. 그것이 만들었다. 그 카트를 even less attractive야. 훨씬 덜 매력적인 도구라고 본 거죠. 누구에게요? To the majority of the shoppers. 쇼핑객들 대다수에게요. 노인들이 다 끄는 거란 생각하니까 더 안 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런저런 입장 차이로 아무도 안 끈다. 노인 빼고. 그때 올드만은요. hit a phone,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하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요. 그는요 고용을 했습니다. seven models 몇 명 모델을 고용을 해요. 남자, 여자, 성 둘 다 고용하고요. 또 of different ages 나이대도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골랐어요. 남녀노소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asked 요청했습니다. them 그들에게 누굽니까? 모델들이 되는 거죠. 이 모델들한테 뭐 해달라고? to will 그때 will은 굴리다 해요. 밀다 끌다 바퀴 다니는 것을 카트 좀 밀고 끌고 다녀주세요. 가게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두개랑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은 여성 인프로 2니까 뭐예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모델이죠. 고용된 사람. 여기 인프로 2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 아저씨가 고용한 직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여성 고용된 그 모델들은요 서 있었어요. Standing near the entrance. 마트 입구에서 근처에서 서 있는 이 고용된 여성 직원들이 토목을 말했습니다. The regular shoppers, 이 일반 고객들에게 말했어요. 직접 화법으로. 아 저기 보세요. Everyone is using the cart. 여기는 모두가 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쨌건 간에 왜 Why don't you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는 게 어떠세요?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Y 노출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use the can't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사용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잠깐만. 이거는 집단행동의 자, 이 광고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의 카트를 끌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그 말을 좀 다 했었는데 모든 나이대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트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애, 어른 할 거 없이 전부 그 바람잡이들이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끌던 사람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떤 거야? 나 빼고 다 끄는 거잖아. 그러면 이 누군데? 남들. 어? 남들. 남들 오케이 남들 맞아. 남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집단. 그러면 대다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집단이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집단 행동에 순응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집단이란 말을 좀 기억하자. 당연히 뭐예요? 마저리티가 일단 맞죠, 그렇죠? 대다수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대다수니까 집단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고 있는 집단 행동이면 나도 하게 되는 거니까 집단 행동이라는 의미에서는 뭐가 된다? 컬렉티브가 집단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컬렉티브에다가 behavior하고 붙이면 이게 집단 행동입니다. 이 사람의 카트를 끌게 만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집단 행동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응한다는 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응하다가 뭐겠지? 컨펌이 있어요. 컨펌 투 하면 뭐뭐에 순응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둡시다.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여기까지 conform to majority 또는 conform to collective behavior 하면 다수적인 집단 행동에 우리가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맞을게 그냥. 다음 주원이 읽으세요. 제일 긴 거 같아. 길어요? 길어. 이게 문제 보이네. 기술은 개인들과 사회가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오. 누군가가 정보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하냐.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뀐 것. 그걸 정당화시키지 못한대요. 이에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과 정치기관자들이 어떻게 사생활 보호가 확장되어야 하는지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사생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야 이제 그거 사생활 영역 아니야 이 새끼야 생각을 바꿔. 그게 아니라 그 범위를 좀 더 확장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카메라들이 상업점포 사적인 용도로 처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을 때 국가들은 시민들은 그들의 허가 없이 개인들이 사진을 찍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들을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투쟁. 오케이.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그 도심에 있는 이제 이 정경을 찍는다고 쳐봐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진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내 얼굴 초상권, 너 고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랬대요. 투쟁을 했다고요.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생활에 대한 제고는 제고가 뭡니까?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법정 및 공적 공간의 구별을 제공하긴 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생겼냐 안 생겼냐를 따질 때 카메라를 찍는 그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냐 공적인 공간이냐 이걸 구별해서 사생활 침해는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었나 봐요. 일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 발을 들여놓으면 보여지고 따라서 녹화되는 것에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화에서 결정돼요. 그래 여러분 자,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렇게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문화 어떨까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뭐냐 내가 외출을 하잖아. 그럼 내가 결합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집 밖을 나간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거나 역을 가거나 버스 정류장에 갔어. 그러면 그것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는 촬영되고 녹화되는 것에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인 것으로 보통 문화에서는 동의가 돼 있는 거래요. 뭐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한테 그런 동의 구한 적 없어 우리한테 누가. 근데 이미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거래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도 보시면 뉴스에서 그 리포터가 지금 저는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뒤에 막 사람들 댕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생활 침해라고 안 걸잖아, 그렇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들의 확산을 불편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찰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감시받지 못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더 적은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자, 뭔 말이에요? 자, 카메라가 확산되면 내가 찍히는 게 사실 불편하잖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권 사람들은요, 그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는 게 뭐보다 낫냐면 감시받지 못하는 것보다. 야, 그럼 봐. 우리 동네에 길거리에 감시 카메라 있잖아. 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없앴다고 쳐봐. 감시 카메라 없으면 어떤 문제 생기? 당연히 장난 아니지. 그러면 야, 너 감시 카메라 달고 좀 찍힐래? 아니면 감시 카메라 없고 너 잡혀가든 뭐 뒤지든 상관없을래? 그럼 당연히 그냥 카메라 달아주세요 되겠지. 맞아. 나의 안녕이 더 중요하니까. 그 작은 나의 노출 부담 말이야.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바깥에서 나를 찍으면 이거 생활 침해 아니야. 심해. 왜? 내가 어디 있지? 집 앞. 그렇죠. 사적인 말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찍혀도 되고. 근데 물론 이건 안 되죠. 내가 피사체에 의도적인 피사체일 수는 없는 거야. 누가 도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찍었는데 그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거는 허용이 되잖아요. 기술은 바꾼다. 뭐를? how 방식을. 무슨 방식? 개인과 사회가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다. 뭐를? 바로 이 사생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끔 만들어갔다. 그쵸? 옛날에 진짜 기술 같은 거 없었을 때는 사생활 침해라는 거 모르겠어. 누가 몰래 우리 집 와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 뭐 이런 게 사생활 침해였겠죠. 지금도 그건 당연하거니와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The fact, 어떤 사실, 더 뭐라는 사실이다? someone, 누군가가 has a new ability, 새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야. 뭐에 대해? Access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졌어. 뭐 덕분에? 기술 덕분에. or 또는요, watch the actions of another,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뭐 통해서? 카메라들을 통해서. 그렇죠? 야,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됐는데?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does not justify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앞에 앞문장에 있었던 사생활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꾼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걸 정당시키지 않아. 마치 야,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찍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마. 카메라가 어쩌고 찍는 건데?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이런 레더 같은 건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잖아.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야, 네가 생각 바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정책 입안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아니,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이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이것의 개념이 범주가 should be expanded.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네가 생각 바꿔야만 하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기술 발전의 일환 중에 카메라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에 이용 가능해졌을 때 for commercial and private use, 그래요. 뭐 상업적인 용도든 간에 또는 사적인 용도든 간에 이것이 이용 가능해졌을 때
국가와 그 국가의 시민들은요,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사생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변수 때문에 막 애를 썼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투쟁을 했냐?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때 5번은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그 새로운 법, 카메라와 관련되는 새로운 법이 should be enacted. enact하면 제정하다예요. 그러니까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죠. 뭐 하기 위해? To protect the individuals.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 From being photographed. 포토그래프가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찍히는 거니까 포토그래핑이 아니라 being people을 써야 됩니다. 찍히는 것. 사람들이 사진 찍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their permission. 그렇죠? 허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의 허가 없이 찍히는 것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관련법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 때문에 reconciliation, 재보죠.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거. 사생활에 대한 숙고, 재고는요. 그런데 발생된 재고, 뭐에 의해서? 이 새로운 카메라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발생된 사생활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재고가 reaffirm 했대요. affirm은 확인시키다고요. 이게 붙었으니까 재확인한다죠. 재확인했다. 뭐를요? distinction, 차이를 재확인한 겁니다. 뭐의 차이인데?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 그래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공간이냐 아니면 공적인 공간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 차이로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었던 이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의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이거 가지고예요.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by 뭐에 의해? 대부분의 문화권에 의해서 that 이하라는 사실이 결정되었습니다. 진짜 주었고요. 여기는 앞에가 문화권이라고 뭐 where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진주어에 해당하는 명접입니다. where 같은 거 안 돼. 이건 잘 봐라.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gave consent 하는 거예요. consent는 동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동의하는 거냐? 자, consent 뒤에 to는요. 투부정사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거 뭐뭐에에 해당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be하고 투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being sit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 보여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이 되는가요? 집에 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나는 보여지는 것에 동의합니다가 되는 거래. 그럼 따라서 anders 뭐 하는 것에 동의되는 겁니까? to being recorded. 여기는 뭐 생략되어 있냐? 앞에 있는 to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뭐야? 다른 사람에게 촬영되는 거죠. 기록되는 거니까. 촬영되는 것에 동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once 뭡니까?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 하면 동의하게 되는 거니? they 그들이 사람들이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지발로 끌려나간 거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stepped into a public space 집 밖을 나가서 공공장소에 스텝된 발을 자발적으로 딛자마자 일단 딛으면 이렇게 나 촬영하는 거 허락해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결정을 문화권마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요 might be uncomfortable 어떻게 불편해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with the spread of the surveillancega 감시 카메라 감시기가
감시 카메라가 스프레드 많이 확산됐잖아요. 퍼지는 것에 대해서 뭐야 카메라 막 달려 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부의 건 Citizens in most cultures 대부분 문화권의 대다수의 시민들은요 have adjusted 했대요. adjust는 어디에 적응하라는 뜻이잖아. 이미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적응했다. 뭐예요? To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에 이미 적응해버렸다. 그게 뭔데요? giving up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죠. 그럼 뭔데?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뭐를 포기했는데? The right. 권리를 포기했지. 뭐 할 권리냐면 not to be observed.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관찰 당하겠다는 거잖아. 여기 영작 포인트 괜찮아. 좋아. 잘 외워놔. 어디서?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환경들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당하지 않을 그 권리를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발생시킨다. 뭐를 더 적은 해를 발생시키더라. 해가 덜 가더라. 그러니까 나 차라리 낫다는 거지. 어디에? To the community. 이 공동체에 훨씬 더 낫다는 거야. 뭐 하는 것보다 failing to have surveillance. 감시 카메라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 fail to가 뭐뭐 하지 못하다야. 그러니까 뭐 실패할 때도 되긴 하겠지만 감시 카메라를 갖는 것이 실패한다는 건 감시 카메라를 못 갖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감시 카메라를 못 갖는 것보다 차라리 감시 카메라를 가져서 내가 관찰당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차라리 지역사회에 해가 덜 간다라고 하는 걸 그런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적응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문장이 있잖아. 내가 여기 주어까지만 잡아놨지만 이 뒤에 보니까 이건 기왕 외우는 김에 끝까지 다 외워. 이 문장이 너무 다 외워줘. 다 외워줘. 자, 잠깐 쉬다가 마지막 하나 또. 한 번 더 해야 돼. 네? 나 혼자 니네 생각 안 써도 나 그냥 한국에 대해서 하는 거. 공연이 따로 오라면 안 돼요. 지금 오라면 안 돼요. 내가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연봉? 아 학교 너무 많아 진짜. 와 수련수행. 내 고전 수행이랑 2개요. 야, 니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복습 한번 더 쓰든지. 자, 동혁아 한번 이거 촬영을 안 누르고 그냥 수업을 해버려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약간 빨리 할 것 같은데. 야, 사건 후에 마주칠 정보는 그 이후에 기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불충분하게 정보를 보호한다는 걸 기억한다는 얘기야. 기억하거나 또는 그 기억이 나의 시간과 망각의 셈이 뭐 이렇게 깊어질 때 있지. 즉 오래된 저 먼 사건일 경우에. 그렇다면 더욱더 외부 정보는 그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정보를 말하는 거야. 그 이후에 그런 관련 정보가 목격자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에 쉽게 통합될 수 있대. 통합되는 건 섞여서 짬뽕이 돼서 사실이 왜곡된다는 의미다. 사건 후에 잘못된 정보가 진짜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 유효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기억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었어. 줄어들면 이 새로운 정보, 즉 왜곡된 그 정보가 덜 거부된다. 덜 거부된다는 건 뭐야? 그만큼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 대신에 즉 새로운 정보가 덜 거부되는 대신에 특히 그것이 그
새로운 정보, 외부 정보가 목격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건데 이미 이 잘못된 생각과 일치해버렸어. 그리고 벡터는 그녀에게 이해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돼버렸어. 즉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써버렸다고. 그렇게 되면 그건 원래의 경험의 일부로서 완전 통합이 돼버려서 진짜로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게 진짜라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은 명시적일 수 있대. 명시적인 건 대놓고 기억을 한다는 거야. 인지한다는 거야. 즉 목격자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통합되어서 왜곡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다. 즉 목격자는요 자기가 인식도 못해요. 그런 채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더 지나잖아. 그러면 이 목격자 녀석은요 그 새로운 기억, 즉 왜곡된 기억으로 이끄는 그 정보의 출처, 그게 어디서 있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것조차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법정의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의 출처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다 일일이 1%는 없는 부분이었어. 정보, 마주하는 정보야. 뭐 한 뒤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 내가 이후에 마주하게 된 정보, 이게 이제 외부 정보다.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 이후의 정보를 외부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인 거야. 어디에? subsequent,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다고. 그런 외부 정보, 자 위에 나왔지. 외부 정보는요 can easily integrate, 이렇게 쉽게 통합될 수 있는, 통합은 전혀 좋은 말이 아니라고 했어. 이건 안 좋은 거야. 섞인다는 뜻이고 사실이 왜곡된다는 의미로서의 통합이야. 이게 어디로 통합된다? 이 목격자의 기억에 통합되어서 짬뽕이 돼버려. 특히나 뭐 하게 되면 그러냐면 그 이벤트가 어디서 poorly encoded야. 그때 그 사건을 내가 poorly, 잘못, 형편없이 기억하게 되거나 5월 또는 그 기억이 어디에서 왔을 때 from distant event야. 옛날 먼 사건에서 가져온 거야. 그럼 당연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왜곡됐을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시간이랑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켜? 당연히 약화시키겠지. 무엇을? 원래의 기억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용 가능한, 어디서? 우리 기억 속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시간이 지나서 감소했다니까? 근데 그 기억이 뭐 할 정보인데? 그 정보가 reach to confirm,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할 정보가 줄어든 거야. 뭘 확인한다? validity, 타당성, 즉 진위 여부야. 진짜인지 아닌지. 뭐에 대해서? post event misinformation, 그 사건이 지난 사건 이후에 내가 갖게 된 잘못된 그 정보 있잖아.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옛날 기억을 떠올려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지금 감소돼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런 상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It is less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결과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 문장은 부정적 뉘앙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적으면 좋은 가능성이 적어야 나쁜 말이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 이 새로운 정보, 이거 외부 정보가 안 좋은 정보잖아. 이 정보가 will be rejected, 나로 하여금 거부될 가능성이 더 적어지면 거부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더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거죠. 이거 문맥어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 less 자리랑 rejected 자리를 꼭 잘 붙여야 돼. 둘 다 호응시켜도 봐야 돼. 앞에가 모월이면 reject는 반대말이 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대신에 instead, 거부될 가능성은 적어지고 오히려 특히 뭐 할 때 그 새로운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들어맞게 돼버리는 거야. 목격자가 시간이 지나서 current,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랑 일치해버리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치하니까 사용해버리는 거지. 사용될 때 뭐 하기 위해? To create a story. 법정 같은 데서 진술할 거 아니야. 이야기를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써버리는 거죠. 그 정보가 make sense to him or her야. 증언하고 있는 그 목격자 자신에게 이치에 맞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되지. 왜? 내가 기억하는 거랑 같았으니까. 자,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그 외국 정보는요, maybe 아까 했듯이 통합돼 버린다니까, 섞여 버린다니까. 그게 마치 as part of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 내가 했던 경험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섞여 버린다 말이다. 자, 지금까지 이런 과정, 정보 잘못된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은요, can be explicit. 가독의 경우에 되게 명시적일 수 있어. 명시적이라는 건 인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It is 즉 목격자치가 알아. 뭐를? It is happening.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 뭐? 잘못된 정보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도 안단 말이야. 자, 근데 보통은 말이야. It is often unconscious야.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도 몰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That is 즉 The witness, 목격자는 말이야, might find himself or herself.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뭐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냐면 thinking about the event differently.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물론 뭐 하고?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억한 애를 지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자기는 전혀 의식도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가 봐라. 시간이 지나면요, 그 목격자는 이제는 심지어 뭐조차 출처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그 정보요, 왜곡된 정보요. 그거 뭐였는데 이 새로운 기억, 원래 기억과 통합되어서 왜곡되어 버린 그 기억으로 이어졌던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법정 상황에서 접해질 수 있다? 어디서?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에 이렇게 끝에까지가 다 다양한 법정 상황이거든?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양한 법정 상황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까지였어. 지금의 주제는 사건 이후의 정보가 목격자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음에 대한 얘기였다. 이건 문맥의 문제로 가는 거야. 이 자리에서 중요해. 이 자리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기억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여기도 중요해. differently랑 아까 메인에서 presented less 이 자리 잡아줬다. 이 영상 볼 거지? 봤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개똥구멍. 이 말 못하면 너는 안 본 거야. 개똥구멍.